얘들아, 들리니? 이게 무슨 소리죠? 누구십니까? 나 손오공. 지금 계왕님 몸에 손을 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손오공님이 직접 전화를 해주셨어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나야 뭐 매일매일 수련의 연속이지. 우부 녀석하고 대결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려. 네, 손오공 선생님, 진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손오공 역할을 맡고 있는 성우 김한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2월 달이니까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오늘 이렇게 또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야말로 감사드립니다. 그 드래곤볼의 주인공이신데, 네네. 네, 실제로 드래곤볼은 좋아하시나요? 상당히 좋아하죠. 드래곤볼 그 손오공 캐릭터의 그 피규어도 다 갖고 있고요. 얼마나 갖고 계세요? 뭐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진 않고요. 근데 저희 팬들이나 뭐 제자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선물을 해주는 걸 다 소장하고 있죠. 드래곤볼의 매력이 뭐 어떤 걸까요? 글쎄요, 드래곤볼이라면 그 7개를 모아야 신령이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소원이든지 들어주는 그게 드래곤볼의 매력이 아닐까요? 내가 바라고 있는 거, 내가 뭐든지 뭐가 되고 싶든 뭘 갖고 싶든 내가 소망하고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드래곤볼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드래곤볼 모으면 뭐 소원으로 빌고 싶으세요? 저요? 네. 저는 원래 성우가 꿈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연극을 해서 배우가 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우로 들어와서 잠시 잠깐 머물러 직업으로 선택을 했었는데 이게 저의 천직이 돼버릴 줄은 몰랐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아직도 그 배우에 대한 꿈이 있는데 이제는 뭐 나이도 한참 많이 먹고 세월이 흘러서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성우 역할에 충실히 지금 뭐 감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뒤늦게 배우 이렇게 데뷔하신 분들도 계시던데요. 뭐 글쎄 그분들은 다 어떤 뭐 상운이 따라서 그런 거 아닐까? 하여튼 저는 뭐 그냥 제가 어디 오디션 받으러 간 것도 아니고 그 친구들은 다 오디션 받고 뭐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배역 맡으시면 연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 손오공 목소리 낼 때 뭐 특별히 이렇게 신경 쓰신 점이 있으셨나요? 원래 그 오리지널이 1번 판에서 지금은 할머니신데 그분이 그 손오공하고 손오반 그리고 몇 가지를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처음에 저한테 그 섭외가 왔을 때 비디오 시절부터 얘기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그 저한테 손오공 역할을 해달라고 이제 그 제작사 측에서 섭외가 왔는데 원래 그 옵티컬 소리가 여자분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되게 난감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워낙에 또 그 유명하신 베테랑이시고 조그맣을 때뿐만 아니라 뭐 성인이 돼서도 이분이 계속 하시잖아요. 그 여자분께서. 저는 이제 그 드래곤볼 만화영을 보면서 제가 남자로서 해야 될 게 뭐가 있나 하고 연구를 했는데 이제 제가 표현하고는 하고자 했던 거는 그거예요. 뭐냐면 개그적인 이렇게 코믹한 요소에선 그 그림에 맞고 그 표현에 맞게 그렇게 내 소리를 내서 그렇게 연기를 해주고 진지할 땐 또 아주 진지하게. 근데 진지했을 때 개그적인 어떤 그 표현이 진지했을 때 웃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정성을 하면서 전혀 진짜 보고 듣는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느낄 수 있게 그런 식의 연기를 제가 집중적으로 시사를 많이 해가면서 그렇게 연구해서 지금의 손오공의 목소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하긴 드래곤볼이 그 개그랑 진지한 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 성우계에서 그래도 되게 잘 알려진 스타 성우분의 한 분이신데 그동안 뭐 배역 다른 것도 많이 맡으셨죠? 많이 맡았죠. 예를 들면 그래도 비디오 시절인데 VHS 시절인데 그 전대물 중에 이제 유명한 프레시맨이라고 있어요. 프레시맨 저 어릴 때 정말 열심히 봤어요. 지구방위 프레시맨. 지금 아마 그거 엄청 따라했었는데 가장 많이 보셨던 분들이 연령대가 한
30대 중반에서 후반, 30대 초반까지도 뭐 이렇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거기서 레드를 했었고요. 주인공. 네. 제가 레드 목소리보다 그 처음에 필 나오면 그 영화에서 나오면 아는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목소리 멘트가 있어요. 그거만 잠깐 해드릴게요. 네. 어느 날 지구에서 5명의 아이들이 우주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20년 후 지구방위대 프레쉬맨! 본능적으로 따라했어. 죄송해요. 왜 채PD 옆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뭔가 본능적으로 외치던 게 떠올라서. 옛날 생각나시죠? 정말 옛날 마치 생각. 뭐, 무한 도전하는 것처럼 따라할 수밖에 없는. 정말, 정말. 그리고 또 이제, 생각나네요.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뽀롱뽀롱 뽀로로에서 그 백고민 포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고요. 네네. 벌써 그것도 한 지가 한 11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저희 때부터 해서 지금 어린애들까지 많은 쭉 너무나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어서 감사하죠. 늘 정말. 감사하면서 연기 생활하고 있고 감사하면서 성우 생활하고 있고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야말로 이렇게 유년 시절에 항상 생각해봤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좋은 추억을 정말 많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다 김한진 선생님의 목소리에서. 포비 목소리 잠깐 해드릴게요. 와, 포비요? 감사합니다. 얘들아, 나 포비 오늘은 뽀로로하고 친구들은 안 나왔어. 나 혼자 나왔어. 너무 섭섭해하지 마. 얘들아, 그럼 다음에 또 만나. 포비 목소리는 그 선생님 본인 목소리랑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목소리를 제가 사실 좀 성우 중에서도 좀 독특한 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남들이 딱 들었을 때 귀에 이렇게 방송으로 이런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꽂힌다고 그러나요? 지금도 한번 들으면 굉장히 잘 그 여운이 남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비는 이제 제작사 측에서 섭외를 받았을 때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친구가 포비가 나이는 어리지만 등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제 보통 사람들 생각했을 때 고음 목소리라고 그러면 이렇게 굵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면은 그 아이들의 어떤 친구 같은 나이는 어린데 그런 것 때문에 그 제작사 측하고 많이 어떤 목소리를 내냐는 거에 대해서 많이 서로 연구를 해서 그런 지금의 표현을 하는 그런 포비 목소리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네. 자, 포비로 아까 인사를 해주셨는데 아유 바쁘실 텐데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가시기 전에 손오공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떨려. 에네르기파 한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에네르기파 그랬는데 그 에네르기라는 건 일본 사람들이 표현하는 에네르기파고요. 그 더빙할 때는 다르게 표현했었나요? 요즘은 이제 에너지파로 바꿨습니다. 이게. 한번 시원하게 날려주시죠. 어딘가로 날아가야 될 것 같은. 저희가 이렇게 꼭 죽어야 될 것 같은. 여기 지금 다들 진행자들이 감개무량하여 악당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선생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 작품에서도 또 좋은 역할로 뵙겠습니다. 정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공룡이 있다면 젖은 힘을 담그고 싶어라. 신나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근데 에너지파라고 하니까 에네르기파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에네르기파. 아무래도 만화책으로 드래곤볼을 먼저 접하신 분들이랑 애니메이션으로 접한 세대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만화책으로 먼저 접한 저희 세대들한테는
에너지파가 굉장히 익숙하고요. 에너지파는 조금 그러니까 어색한 느낌이 있죠. 마치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짜장면을 짜장면이라고 쓸 수 없었던 시절.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손오공을 모셨어요. 그렇죠? 네, 손오공을 만나봤고요. 이거 대박인 것 지난번 같아. 제다이 인터뷰에 이어서 진짜 손오공까지 대박인 것 인터뷰를 같아. 하고 예, 만날 수 없는 상대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독점 인터뷰 만나보셨고요. 에네르기가 그러니까 과거에 일본어라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독일어라고 할 수 있죠. 에네르기. 네, 그런 식으로 변호하시는 분들도 네. 많았고. 그리고 뭐 일본어는 뭐 잘못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요새는 뭐 다 그냥 그러니까. 일본 이름 그대로 쓰고 맞아. 있고 네. 하니까. 한 2000년 정도가 기점이 됐던 것 같아요. 90년대 후반 정도부터 만화책부터 이제 일본 이름 그대로 지명 쓰이는 게 허용이 네. 됐고,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은 조금 더 걸렸죠. 조금 더 해서 심의랑 관련이 된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네네. 뭐 그때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요. 슬램덩크 할 때 강백호, 서태웅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게 틀리지는 않지만 네. 결국에는 내가 어떤 걸로 먼저 접했느냐가 맞아요. 사실 네. 처음부터 강백호가 사쿠라기 하나미치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거를 알았는데 강백호라고 했으면 분명히 어색했을 텐데 맞아요. 그 과정이 없이 바로 강백호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그게 상상이 안 가는 것처럼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에네르기파 그리고 일본어 사용에 대해서 들어보셨고요. 마인부 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광고를 듣고 와서 아니다. 우리 소개를 좀 해야 되겠구나. 네, 소개. 자, 깜짝 놀라셨겠다. 시작하자마자.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덕질 권장 프로젝트 덕업상권 듣고 계시고요. 저는 슈키라의 CPD. 저는 탐나는 6시의 최 PD.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네, 마치 뭐 기뉴 특전대가 이렇게 자기들 소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특별 게스트 3주째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테일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드래곤볼 블로거고요. 이제 조금 익숙해질만 한데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네, 조금 아쉽기도 하고 네. 예,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뭐 저도 이렇게 뭐 아는 건 많지 않지만 즐거운 시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르침을 엄청 받고 있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근데 왜 테일러인가요? 무책임 한장 테일러 그거 테일러인가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왜 손오공이 아니냐, 왜 그러니까요. 드럼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그 캡틴 테일러라는 작품도 엄청 좋아하기는 하고요. 네네. 그 손오공이라는 캐릭터는 저도 12살 때부터 보기 시작했고 네. 손오공이 12살부터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화였지만 저도 그래요. 너무 같이 성장한 느낌,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뭐 저만의 기준이지만 심지어 제가 이제 블로그 같은 거에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순위 뭐 1위부터 10위 이런 걸 정리를 할 때도 네. 손오공은 넣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한테 있어서는 그냥 같이 자라온 친구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하고 테일러 같은 경우는 특히 성인이 돼서 만났던 첫 번째 작품이라 나이도 또 같아요. 테일러가 극중 20살인데 제가 20살 때 딱 테일러를 처음 봐서 그냥 그 작품 안에 나오는 그 좀 자유분방한 느낌이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기분에 그냥 정했다가 이게 정말 이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또 다른 이름이 돼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테일러 매력 있죠. 저는 너무 좋아해요. 혹시 다뤄주시면 불러주십시오. 그럼요. 영어. 선 예약. 자, 그러면 광고를 듣고요. 마인부 만나보도록 하죠. 스피디, 드디어 오는군요. 뭐가 온다는 거예요? 겨울? 윈터 이즈 커밍? 아니요, 만화. 아, 그거. 액션, 신지, 나카마다. 호러. 어드벤처. 그리고 始まる 남자. レースがインターハイが 방대한 일본 만화의 망망대에서 건져올린 위대한 32작품. 위대한 망가는 대단히 매혹적인 만화 가이드예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만화 안내서. 위대한 망가. 대호평 달매즈. 아, 이건 너무 빨아주는 거 아닌가요? 로그프레스.
하셔야 되는데. 무슨 표정? 어떻게 했는데? KBS 라디오 7개 채널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정보들을 사진과 기사 그리고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는 라디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 radio.kbs.co.kr 고너 팟캐스트와 요로한 스폰서너 덕분에 보내드리문이다. 마인부 편. 엄청 많이 뭐가 달라졌어요. 셀 편이 있었던 이후로. 물론 연재는 일주일 만에 됐죠 또. 그렇지만 완전 톤이 바뀌었죠. 정말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시간도 많이 흘렀고 벌써 우리 손오반이 16살이나 됐네요. 고등학생이 돼서 이제 정말 평화로운 세상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그레이트 사이어맨으로 私は正義を愛する者グレートサイヤマンだ! 활약하면서 이중생활하면서 다니죠. 저는 이 그레이트 사이어맨 보니까 다프트 펑크 생각나더라고요. 헬멧 쓰게. 그래서 다니다가 비델이라는 친구를 만나요. 근데 이 비델이 누구냐? 바로 그 위대한 우리의 영웅 사탄의 딸이죠. 사탄의 따님이시죠. 근데 비델이 그레이트 사이어맨이자 손오반의 정체를 알게 되고 둘이 그런 식으로 엮이게 돼요. 그래서 비델한테 이렇게 날아다니는 법도 알려주고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천하제일 무술대회가 다시 시작이 돼요. 몇 회?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계속 좀 봤는데 이게 몇 회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몇 회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21회, 22회, 23회? 네, 23회 때 이제 손오공이 우승을 한 거고요. 몇 그리고 이제 그 뒤로 한참 안 열리다가 24회 대회 이게 24회예요? 아니요. 24회는 이제 미스터 사탄. 사탄이 우승을 그래, 중간에 있었어. 그 뒤로 이제 계속 미스터 사탄이 우승을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와서는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제 기억은 지금 27회 대회로 27회. 설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탄이 3연패 정도를 하고 또 쉬다가 이 대회가 명맥이 끊겼다가 재미없어져갖고 새로 스폰을 받아서 마임 굉장히 화려해지잖아요. 경기장도 커지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다시 열리는 설정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오공이 굉장히 놀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천하무술. 그래서 기계로 뭐 예선 같은 거 하고. 근데 이게 정말 격세지감인 걸 알 수가 있는 게 우승 상금이 그 초기에는 50만 젠이었어요. 우승 상금이 웃긴 게 50만 젠이가 무슨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게 식당 가서 밥 먹으니까 끝났잖아요. 끝났잖아요. 근데 이게 1000만 젠으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격세지감이라는 거겠죠. 그 작품 내에서도. 그리고 나서 이제 천하제일무술대회가 열려서 뭐 오반을 비롯해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오랜만에 만나게 되고 수수께끼 인물들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리고 손오공도 그 점쟁이 바바의 도움으로 하루에 이제 지상이 올 수 있게 돼서 다 만났어요. 만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계로 이렇게 예선하면서 흘러가나 싶었는데 수수께끼 인물들 개왕신. 그쵸. 그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회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가 스포포비치라는 새로운 악당 때문에 회방을 받게 돼서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되고 나서 더 큰 악이 있다. 어떤 악이냐. 그게 바로 마인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마인부가 부활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새로운 미션이 떨어져서 마인부가 이제 잠들어 있는 아지트로 가는데 거기서 바비디라는 이 마도사가 마인부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비디의 농간으로 베지터가 훅 돌아요. 훅 돌아서 마인 베지터가 되고 이런저런 삽질을 한 끝에 마인부가 깨어나죠. 깨어나서 이제 이 마인부를 무찌르는 과정이 이제 쭉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지구는 폭발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지구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죽죠. 양이 낙사하죠. 근데 놀라운 건 이 일이 단 이틀 만에 있었다는 거. 마인부 편.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저는 마인부 편 하면은 이제 또 가장 먼저 훅 사탄. 생각나는 게 사탄이요? 나는 오천이랑 트랭크스. 마도시. 마징. 聞いたかよ、5点。꼬마들. 진짜 좋아한다. 진짜. 호불호 확실하다니까. 우리의 영웅. 오천이랑 트랭크스가 나타나요. 오천크스. もう一度行くぞ。5点。せーの。シュー。점. 하. 오천크스 퓨전이 나오는 그게 저는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좀 암울하고 무겁고 개그기가 싹 사라지는데 오천이랑 트랭크스가 이렇게 귀여운 꼬마들이 막 발랄하게 굴면서 좀 다시 그런 활기가 생기잖아요. 다시 개그물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저는 되게 반갑더라고요. 사탄이 또 중요한 게 사실 그 인조연간 편에서는 사탄이 그냥 개그 캐릭터였잖아요. 개그 캐릭터고 민폐 캐릭터고. 민폐요. 전 좀 되게 싫어했어요. 손오공 일행의 어떤 공을 빼앗아가는 굉장히 얄미운 존재였죠.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렇죠. 네, 마인부를 정말로 이 힘이 아니라 어떤 지략으로, 그렇죠. 사랑으로 하고 그렇게 감싸 안아줄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몰아붙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 원기옥을 모으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죠. 아무도 손오공이라는 사기꾼을 믿지 않고 저 듣보는 누구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탄이라는 아주 믿을 만한 존재가 나타나서 그냥 뿌려놓은 거를 참 되게 잘 걷어놨다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사실 이때쯤 가면은 지구인들이라고 할 만한 애들은 거의 다 리타이어해요. 그러니까 거의 우주급 스토리, 사이어인과 어떤 괴물의 싸움이 되는데 그 와중에 뭐 나름의 용기를 낸 것 같아요. 그렇게 뛰어들어서 마인부와 대화를 하고 하는 거는 지구인이 사실 그렇게 센 사람도 아니잖아요. 지구인 중에서도. 지구인 중에서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그런가? 크리링 뭐 이런 애들 빼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훨씬 세잖아. 그러니까 그 초인급들 음지에 있는 실력자들을 빼고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지구인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센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크 타이슨보다 세다는 느낌. 효도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가? 근데 그렇게 그려져서 그렇게 안 느껴지죠. 아니 그 일반 총 들고 있는 두 명을 한 번에 제압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긴 그랬구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품 출연을 잘못한 케이스죠. 격투왕 바퀴 정도에만 나왔어도. 마인부가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스트버스터즈에 나오는 그 마시멜로 있잖아요. 마시멜로. 찐빵 유괴라고도 했었던. 그게 뭐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포근포근한 이미지인데 이런 걸 갯모해라고 해야 할까요? 갯모해. 일종의 반전 매력. 덕업 상권 새 진행자에겐 그냥 일반인과의 갭만 있다고. 인조인간 19호에 이어서 비주얼 충격이죠. 되게 재밌는 생각을 잘 하는 것 같아요. 토리야마 아키라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악이라는 거는 어쩌면은 이렇게 어린아이의 어떤 그 순수함에 가까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정이 잘 반영된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애들이 이제 멋등으로 이렇게 잠자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분해하는 뭐 그런 느낌이 줄까? 네, 근데 그거를 잔인하다 생각하지 않고 애들이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하잖아요. 궁금하니까. 초콜릿 시대라 뭐 이런 거. 근데 그걸 우리가 바라볼 때 느끼는 어떤 그런 기묘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그거를 반영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악역인 것 같아요. 인간이 잠자리가 되는. 진짜. 이 부분이 이제 마인부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인부 때문에 더 토리야마 아키라는 악역을 자신의 편집자를 모델로 삼는다라는 어떤 부분에 정점을 찍은 게 이제 토리시마라는 편집자가 피콜로 편까지 그 담당자였어요. 거기서 이제 바뀌고 지금은 이제 점프에서 가장 높은 편집국장이 되어 있죠. 굉장히 출세했죠. 네네. 근데 되어 있는데 2대 편집자가 프리저를 했다 하고 이제 그 3대 편집자가 이제 마인부가 모델인데 근데 그 편집자가 몸이 퉁퉁해요. 몸이 퉁퉁하고 개그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썰렁한 개그. 그러니까 토리야마하고도 죽이 잘 맞았겠죠. 그러니까 작품 성향이 이게 굉장히 좀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우선은 편집자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시키는 토리야마 본인도 이제 개그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편집자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측면은 실제적으로도 이제 드래곤볼이 이때 연재가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되면서 새로운 어린 친구들이 이제 또 드래곤볼을 보는 시기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를 유입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독자층을. 사실 주인공이 완전 바뀌는 것 같은 느낌도 줬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더 어린 세대를 겨냥한 마인부 자체가 셀 편이 성장한 기존의 드래곤볼 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약간 하드한 스토리였다라고 하면 마인부 편은 다시 어린 친구들을 어린 독자들을 잡기 위한 소년 점프 본연의 장르로 좀 돌아간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고 이제 대신에 초반 임팩트는 확실히 조금 약했던 게 뭐 오반이 성장한 거는 이미 손오공이 한번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크게 놀랍지 않고 어떤 유일한 카드라고 하면 오천이었는데 손오천도 60페이지 만에 손오공이 다시 등장하면서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지만 솔직히 개밥의 도토리가 돼버린 왜냐하면 손오공이 안 나왔다면
손오공의 향투를 이어받을 수 있는 똑같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그러니까 저도 가슴이 두근거려. 손오공이 죽었다. 서두에 시작하면서 무천도사가 요만하게 표지에 나와서 이제부터 주인공은 오공의 착한 아들 오반입니다라고 시작을 했으니 이제는 오반이 주인공인 드래곤볼을 받아들일 마음은 어쨌든 먹었는데 연재 2화 만에 손오공이랑 똑같이 생긴 꼬맹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 표현이 어땠냐면 그래 이렇게 된 거 손오반 너도 가라 하고 이제 오천이가 이번 시리즈는 오천이로 가자라는 기분이 들었는데 60몇 페이지 만에 오공이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버리니까 오천이는 완전히 좀 펴보지도 못하고 그나마 전성기도 없이 좀 이제 그런 캐릭터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마인부전은 초반부터 담당 작가나 편집자나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확실한 갈피를 잡고는 시작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오천이를 등장시켰을 때만 해도 어쩌면 손오공 등장은 처음에는 계획이 없지 않았을까. 이건 뭐 제가 뭐 학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랬는데 초반에 오반이가 너무 반응이 안 좋았다 그래요. 오반이 큰 모습에 대해서. 네, 저도 실망스러웠어요. 네네.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긴급으로 어쩔 수 없다. 손오공을 투입시키자라는 식으로 좀 급하게 결정된 게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을 저는 조금 하는데 어디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역시 오반은 늘 유망주로만. 만년 유망주야. 네. 오천이랑 근데 저기 트랭크스랑 퓨전해서 나온 오천크스라든가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네네. 다메다. 한국したらわかるんだ. 타이밍을合わせろ. 네, 저는 그 기술들이 깨알 같은 귀여움을 주잖아요. 맞아요. 그 복부추로 나오잖아요. 둘이 왜 이렇게 계속 퓨전하는 장면인데 저는 그것마저도 재밌었어요. 귀엽고. 거기에 또 자폭도 하잖아요. 자기가. 원고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 케이지는 이러면서. 맞아. 굉장히 뻐기는 장면이라든가 뻐기고 갔다가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얻어 터져가지고. あんた俺を甘く見てないか? 何? 魔人ブーを倒すくらいこのままで十分だぜ。バカ者！何を言うか！貴様は魔人ブーの恐ろしさを何も分かっていない。いくら貴様がすごいと言ってもその程度ではまだ無理だ。魔人ブーには絶対に勝てるわけなかろう。なめんなよ。よーし、いいだろう。すぐに見せてやるぜ。魔人ブーの死体をな。 근데 그 마인부 편에서 그러니까 물론 손오반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서 마인부랑 싸우게 하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오천크스와 마인부의 대결 구도를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어울리고 재밌었던 게 그런 아이같이 순수하고 막 장난기 넘치는 오천과 트랭크스 그리고 또 역시 그런 마인부 악당 그러니까 그게 더 좀 재밌었어요. 저는. 아이 대 아이의 대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때는 약간 개그에 물이 올랐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손오공이 어른 되고 나서부터는 개그가 약간 조금 삐걱대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좀 즐겁게 봤어요. 그래도 막 이게 감동 막 이런 거는 조금 다른 편에 비해서 뭐 그런 건 좀 덜했는데 원래 드래곤볼이 좀 다른 여타 소년 만화에 비하면 감동 요소는 사실 적어요. 원피스, 나루토, 슬램덩크 어떤 작품이랑 비교를 해도 사실은 없어요. 그냥. 그리고 토리야마 자체가 또 그런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철저하게 오락성을 추구하고 하기 때문에 뭐 이제 감동이나 이런 부분은 자기는 약하다라고 뭐 아예 그냥 스스로 얘기할 정도니까 좀 다른 느낌의 재미를 주는 그런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도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베지터라는 어떤 캐릭터가 마인부 편에 들어서 드디어 뭔가 완성되는 듯한 느낌? 뭐 손오공을 인정하는 거라던가. 민폐를 또 저지르잖아요. 물론 그 전에 마인에게 이제 바비디에게 영혼을 팔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어디서 뭐 봤는데 무슨 최종 보스 제조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베지터를. 그렇네요. 그 부성애를 보여주는 장면 때문에 베지터는 굉장한 팬덤을 가진 캐릭터로 이제 하게 되는. 그리고 마지막에 드래곤볼로 그 마인부에게 죽었던 사람들 다시 되살리는데 그때 악인들을 빼고 되살려달라고 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살아났네 막 이러면서 하는 장면에서 조금 용서를 받은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죠. 그 지구에 처음에 라데츠 오기 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보여줬던 냉혈한 베지터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이 대회 초반에 우리 트랭크스 내 피를 물려받아 뭐 하면서 되게 뿌듯해하고 막 자랑스러워하고 5천 꼭 이기라고 하는 뭐 그런 모습 보면 너무 귀엽잖아요. 역시 근데 이게 다르게 생각하면 역시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혈통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함으로써 결국엔 계속 부를 계속 이어가는 세습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무서운 족속들이에요. 이게 또 커서 보니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 그럼요. 근데 이게 드래곤볼 전반에 깔려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손오공과 베지터의 라이벌 구도잖아요. 그게 이제 정리되어가는. 그렇죠. 둘이 라이벌이었다가 이제 화해를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이제 여기서 그려지죠. 심지어 퓨전도 할 뻔한. 네. 합쳤었어요. 그리고 저기 귀걸이로. 귀걸이로 맞아. 합체만 하면 정말 부호한테 이길 수 있는 거냐? 그것까진 나도 알 수 없어. 하지만 엄청나게 강해진다는 것만큼은 확실해. 슬슬 편안한 곳으로 보내주마. 늦어! 빨리! 몸을 대지 마! 빨리 해! 베지터! 놀이는 이제 끝났어! 진짜 오른쪽 귀라고 했지? 그러고 보니 아까 말 못했는데 포타라를 이용한 합체는 일단 하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어. 각오해. 뭐라고? 이 녀석! 그런 중요한 말을 이제서야 하다니! 이것스럽게 치자! 다 됐어! 됐지? 베지터 정말 고마워. 근데 결국 귀걸이를 또 부셔버리죠.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항상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흑수저인 손오공한테 깨지고 이제 그런 다음에 느끼는 열등감의 어떤 결정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강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인공을 보조하는 2인자라면 늘 주인공을 보조하는 이런 역할이었는데 절대 그런 면이 하나도 없이 항상 이 주인공의 위치를 뺏으려고 하는 듯한 1인자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갔고 이 마지막에 그 네가 넘버원이다라고 할 때도 이제 인정하는 게 자기도 이제 지킬 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손오공이 강한 이유는 이제 너는 지킬 게 있고 난 없어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나도 지킬 게 있는데 왜 질까? 근데 자기는 이제 좀 의미 없이 뭐 이기기 위해서 뭐 좀 강해지게 이렇게 했지만 얘는 뭔가 인정 많은 어떤 사이어인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넘버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면이 어떤 그 베지터의 발전 과정을 상세히 좀 보여주면서 손오공보다도 이제 베지터에 좀 이입했던 사람들도 꽤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되게 지금 성인이 되어서 베지터를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열등감이라는 게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게 한 개인이 그런 와중에도 그 사람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소주 먹고 뒹구는 게 아니라 계속 수련하잖아요. 계속 수련하고 정진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베지터는 살리에르고 그렇죠. 손오공은 모차르트고 약간. 근데 사실은 베지터가 타고난 모차르트고. 그러니까 천재라는. 네, 천재에 가까운데 이런 구도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심지어 노력하는 천재인데. 그런데도 안 돼. 근데 안 돼. 그리고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베지터랑 50 전적만 따지면 50이 베지터를 이긴 적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그런가요? 왜냐면 사이어인 편에서는 1대1 대결에서 손오공이 졌죠. 나중에 오반이 오고 크리링 오고 해서 간신히 이제 50이 1대1로 못 이겼기 때문에 분하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내가 이기고 싶으니까 살려 보내주자 이랬던 거였고 이 두 번째 대결이 마인부 편 돌아왔을 텐데 어쨌든 이때도 대결은 무승부였고 그리고 심지어는 50이 나중에 방심하다가 베지터가 뒤에서 쳐가지고 기절하죠. 하는데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항상 50이 더 강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베지터의 열등감이 있는 거지만 실제 전적으로 따지면 일무일패거든요. 손오공은 베지터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베지터도 대단한 게 자기가 전적원도 앞섰는데 그 현 상황에서 자기가 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가진 자의 무서움. 조금이라도 더 갖겠다는. 완벽하게 꺾고 싶다. 이게 마인부 편에서 진짜 사이어인이라는 게 어떤 족속들인지가 굉장히 잘 드러난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순수하게 싸움을 즐기는 이상한 족속들로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어떤 자기가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거기에
열정을 쏟는 그런 캐릭터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도 민폐를 또 많이 끼치고 뭐 셀 편에서도 그랬지만 제대로 싸우고 싶어서 셀한테 선두를 준다던가. 그러니까. 네. 모든 액션 장르의 주인공들의 숙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아니면 그런 일이 벌어질 일이 없는데 고마워해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도 할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손오공이 내가 있으면 뭔가 적들이 이렇게 오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대사를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김전일이 있어서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듯한. 근데 그 뒤로 소년 만화에서 그런 스토리가 있었나요? 저 지금 막상 생각해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악당한테 선두까지 먹여가면서 나는 너와 정말 동등하게 대결해보고 싶고 너를 누르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스토리가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는 최근 경향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드래곤볼에서만 사람들이 느끼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기면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반드시 거잖아요. 손오공은 적이 최강인 상태에서 1대1로 이겨야 의미가 있지 적이 약할 때를 노린다든지 기습을 한다. 예, 이러면 드래곤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작품에서는 허용이 되는데 이제 좀 드래곤볼이 그 작품 내에서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는 기대감 그걸 그렇게 지키지 못했을 때 충족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9편에서도 좀 반응이 안 좋았던 게 오천이나 트랭크스는 퓨전을 해서 합체가 돼도 거부감이 없어요. 왜? 그냥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강해져도 되는데 손오공이랑 베지터가 물론 마인부도 이놈 저놈 다 흡수해가지고 강해졌기 때문에 따라가기 위한 어떤 구실이었다라고 하지만 물론 또 그리고 또 그 둘이 합체해서 나왔던 베지터라는 캐릭터도 분명 인기가 있고 또 그 캐릭터를 좋아하는 팬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역시나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그게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던 이유는 1대1이 아니에요. 드래곤볼에서는 그 요소 남자 대 남자의 대결을 지켜주지 못하면 가장 메인이 되는 팬층을 만족시켜줄 수 없다라는 거죠. 드래곤볼에서는. 그럴 것 같네요. 그냥 단지 이기려고만 했으면 사실 뭐 방법은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손오공이 그러니까 작품 그냥 내적으로만 봤을 때 손오공이 강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정당당하게 붙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수련시키고 강함을 추구하고 그랬겠죠.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베지타 대사 중에 핵심 대사가 자기는 이기려고 싸웠는데 알았다. 손오공 너는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지지 않으려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이기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쟤한테 지지 않을 정도로 강해질 거야. 라는 게 항상 오공의 목표였고 이제 그런 어떤 차이가 캐릭터의 어떤 그런 스타일을 결정을 한 게 아닌가. 그 단순한 말장난같이 보이는 지지 않는 게 왜냐면 이기는 거니까.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든 이기면 된다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건데 이런 소년 만화가 되게 항상 가슴에 와닿는 거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현실은 너는 지지만 않으면 돼라고 안 하잖아요. 다 이기라고 항상 하는 그런 걸 강요하는데 소년 만화에서는 그런 로망이 살아있는 게 특히 이 드래곤볼은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슴 뜨겁게 하는 게 아닐까? 난 왜 이런 스타일일까? 참 그런 거 좋아하셔. 저 그런 거 좋아해요. 근데 마무리가 이제 또 원기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사실은 이제 1대1 싸움이라고 했을 때 주는 쾌감도 있겠지만 이게 모든 어떤 판타지물 같은 경우에 인간이 합치면은 더 힘이 세진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가령 뭐 이영도의 드래곤 라자 보면 뭐 인간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라는 말에 이제 다 요약이 돼 있는데 원기옥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 손오공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데 여러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인간의 힘을 모아서 너를 물리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도 마지막엔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또 되게 재밌는 점인 것 같아요. 베지터가 그 오공이 기를 모으고 있는 동안 싸워주잖아요. 근데 기가 계속 빠져나가는데 그 이유를 오공이는 모르고 있는데 베지터가 딱 직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드래곤볼로 이제 사람들을 살려내고 지구 다시 돌려놓고 해라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기를 모으고 에네르기파나 이런 기술이 아니라 원기옥이었기 때문에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데 의미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만약에 뭐 피콜로 뭐 대마왕 편에서 끝난다든지 뭐 프리저 편에서 끝난다든지 이게 아니어도 좋았다라는 거는 이 대단원이 너무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원기옥이었다는 게 정말 이게 끝 같은 정말 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대단히 강하죠. 그때 사탄이 우리 CPD가 좋아하는 사탄이 큰 활약했어요. 아주. 엄청난 활약을 했죠. 그때 미디어의 영향력.
미디어. 저기 502가 순간 이동으로 이렇게 피신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 오천이랑 트랭크스랑 오바니를 미처 데리고 가지 못하고 사탄하고 강아지하고 뭐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왜 이딴 애들을 데리고 왔냐고 혼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결국엔 그 선택이 옳았던 걸로 나오죠. 진짜. 네. 앞을 내다봤네. 진지하게 가자면 맹자의 인이죠. 바로 눈앞에 보이는 물론 저 멀리도 있지만 사실 사람이 실제로도 급하면 이거 도와주는데 바로 앞에 있으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일단 잡고 그런 어떤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앞에 있는 사람부터 도와주게 되는 게 기본 심리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손오공이 비판을 받을 때마다 제가 반격을 그게 손오공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인물이. 맞아요. 그래서 사실 찌찌라든가 하는 사람들로부터 좀 미움을 받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쵸? 너무 공정하니까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하니까 아내면 좀 나의 투표 대우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말이죠. 그래도 져주니까 져줘. 나를 뭐 부부싸움하면 그렇죠. 져줘. 늘 무서워하잖아요. 찌찌한테 또 혼나겠는걸? 뭐 이런 대사들을 많이 하죠. 진심으로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진심으로. 이게 지금 이제 만화책 이후에 이제 극장판이나 이제 원작 개념 극장판 지금 슈퍼까지 나오면 손오공이랑 베지터는 공처가도 이런 공처가가 없는 아니면 이제 둘은 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대망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부를 무찌르고 우부가 나와요. 그렇죠. 우부는 뭐 당시에 누구라도 알 수 있게 마인부에 환생한 거고 팡도 나오죠. 오반이랑 비델이랑 결혼해서 그 딸.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새로운 꼬마들이 나오니까 뭔가 드래곤볼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동인이 될 법도 한데 진짜 끝내더라고요. 또 어쨌든 메시지는 준 거예요. 이게 무한 성장, 무한 계승. 언제나 뭐 드래곤볼은 끝났지만 드래곤볼을 즐기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계속해서 즐길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 거죠.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끝내면 어디선가는 쟤들이 또 계속 천하제 무수대회를 열고 뭐 어떻게든 또 적과 싸우고 그렇게 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할 여지를 주는 결말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또 이 마지막 엔딩에 대해 갖고 이제 드래곤볼만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사실 드래곤볼의 엔딩은 일본 그 당시 이제 점프를 넘어서서 일본 만화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게 더 큰 사건일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드래곤볼로 인해서 파생되는 매출이 너무 많았고 그게 뭐 약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혹시? 우선 점프 부스라든가 90년 일단 부스 뭐 같은 경우는 이제 출판 호황 시장과 맞물리기는 하지만 이제 드래곤볼이 연재되던 당시에 소년 점프 최고 발행 부수가 이제 653만 부 한 주에. 653만 그게 이제 기네스북에도 아직 깨지지 않는 주간 잡지의 발행 부수로. 근데 현재 점프는 한 200만 부에서 250만 부 정도. 물론 뭐 이건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대부분의 잡지들이 이제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지만, 근데 드래곤볼 연재 종료 이후 계속 이제 감소가 되어왔던 부분이라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단순히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만화책은 굉장히 단가가 낮은 상품이기 때문에 만화책이 아무리 많이 팔려도 아주 큰 매출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믹스 장르에서 이제 잘 뭐 피규어나 뭐 블루레이, DVD, 뭐 게임 이런 게 잘 팔려야 소위 말해서 진짜 이제 돈이 되는 상품들인데 90년대는 정확한 자료가 없고요. 근데 드래곤볼이 연재가 종료되고 10년 이상 지났던 2007년, 8년, 그러니까 지금 2009년 이후는 일본이 그 자료를 발표를 안 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매년 이렇게 캐릭터 판매 이런 거 집계를 했었는데 드래곤볼이 2007년, 8년 기준으로도 연간 관련 상품 연간 매출이 일본 돈 기준으로 300억 엔. 300억 원도 아니고 300억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이제 3천억이 될 수도 있고 환율에 따라서 뭐 그 정도였고 그 당시 기준에 그 당시에 그 소년 점프 톱이었던 원피스가 80억 엔 정도였어요. 아니 근데 연재하고 있는 게 그런데 그러니까 한창 인기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소년 점프 매출 1위가 여전히 드래곤볼이고 2위가 뭐 나루토, 원피스. 오히려 그 당시에는 나루토가 좀 더 매출이 높아서 이제 100억 엔대 좀 넘는 정도. 그래도 이제 드래곤볼하고는 차이가 있었죠. 근데 이제
대신에 원피스는 2008년 이후에 그 스트롱월드라는 극장판이 대히트를 하면서 새로운 팬층이 유입이 돼요. 기존의 이제 인기를 넘어서서. 그래서 원피스가 2008년까지는 만화책의 인기에 비해서 미디어 믹스가 조금 약하다라는 평을 받았던 그랬구나. 작품이었는데 2008년 이후 새로운 팬층이 확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은 원피스가 드래곤볼을 조금 앞서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300억엔 시장 정도가 되고 최근에 이제 뭐 신가신 부활의 F가 개봉하고 또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드래곤볼이 매출이 더 늘어나서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그 쬐끄만 그 카드다스 있잖아요. 이런 이제 카드. 그 단일 상품 하나만 드래곤볼 연간 매출이 100억엔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500억엔 정도 지금 규모는 되지 않을까 최근엔. 그리고 원피스도 그런 비슷한 수준, 그거보다 조금 약간 위인 수준이고요. 원피스 한창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이제 확실히 이제 부동의 에이스로 또 자리를 잡은 상황이라 이런 정도기 때문에 연재되던 당시에는 또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단순히 이제 소년점프 잡지사에서 이거 연재해 말어 더해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때는 뭐 반다이라든지 저 그 루머 사실인가요? 뭐 문화부 장관인가 누가 와서 연재 계속 좀 해달라고 뭐 이랬다던데 무슨 정치 쪽에서 와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에 가까운 루머고요. 이제 문화부 장관이 온 건 아니고 우리로 따지면 차관급 인사가 왔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차관급 하는 말이 무슨 실무를 할 때 누가 장관이 움직이냐 하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미디어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이렇게 드래곤볼 좋아했어도 그 루머는 믿지 않았었는데 그게 정말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확인해 준 사람이 만화가 박성우 씨가 일본 연재를 할 때 박성우 작가님 죄송합니다. 일본에서 이제 연재를 할 때 그걸 물어봤었대요. 담당 기자한테. 나 진짜로 토리야마 아키라 그 드래곤볼 때문에 그 문화부 장관이 왔던 게 사실, 뭐 장관이 왔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에이 무슨 장관이에요. 이러고 아니구나 했는데 장관은 아니고 차관이 왔다. 이제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토리야마 아키라 관련된 루머 중에 도시전설인 것도 있고 진짜인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정말이었고 심지어는 이제 그러니까 뭐 토에이나 반다이나 이런 큰 일본의 기업들 최고 수장급들이 모여서 드래곤볼 연재가 종료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막 회의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압력을 넣어서 드래곤볼이 끝나면 안 된다. 이렇게 돼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마인부편 들어갈 때 미리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토리야마 아키라가 너무 오래 주간 연재를 계속 이렇게 쉬지 않고 해왔기 때문에 본인의 체력도 한계가 있고 소재도 한계가 있고 이제는 정말 끝내고 싶다라고 해서 부편이 정말 마지막이다. 심지어는 드래곤볼 이후로 나는 다시는 장편 연재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까지 이제 선언을 하고 했는데 이거를 철저하게 비밀로 간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담당 편집자랑 편집국장이랑 작가 3명만의 그걸로. 그래서 보통 이제 드래곤볼이 아니더라도 보통 인기작들이 이제 연재 마감할 때가 되면 한 번 더 라스트 스퍼트로 광고를 막 해요. 예를 들면 뭐 강철의 연금술사나 그런 작품들 끝나기 전 보면 거의 한 뭐 연재 한 10회 정도 전부터 이제 언제 최종화 막 이러면서 분위기를 띄워서 마지막에 멋지게 보내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정도급 작품이 연재 종료를 하면은 마치 그 해당 잡지 표지는 당연히 그쵸. 그 작품이 하는데 드래곤볼 때는 할렐루야 보인가? 그게 표지 모델이었어요. 왜냐하면 편집부도 드래곤볼이 끝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습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미리 이제 드래곤볼이 끝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런데 저런데서 막 항의가 들어올 거고 그런 게 됐지만 마치 금융실명제를 할 때와 그 바쿠만에서 나오는 그 편집자는 결국 최후에는 작가의 편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했던 그 에피소드가 결국 드래곤볼 때 드래곤볼이 끝나면은 사실 소년점프 입장에서도 굉장한 어떤 미디어 매출에 영향을 받고 이러겠지만 결국에는 작가가 이렇게까지 끝내길 원하니까 끝내게 해주는 게 맞다. 하지만 그걸 미리 공포를 하면 너무 많은 후폭풍이 예상이 되니까 그 최고 국장 편집 담당자 3명만의 비밀로 해서 기습으로 끝내버린 이제 그런 이제 사건까지 있었을 정도로 신기한 거는 뭐 약간의 공백기는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래곤볼 관련 미디어 매출이 거의 줄지를 않았고 그러면서 약간 이제 연재 끝나고 한 2, 3년 정도는 약간 드래곤볼 남은기가 있었는데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다시 기점이 된 게 미국에 가서 성공하고 2002년에 플레이스테이션 2로 드래곤볼 Z 3D 격투 게임이 나오면서
북미에서는 게임이 이틀 만에 180만 장이 팔리고 와, 180만 장. 일본에서도 이제 막 골드 플래티넘을 바로 기록하고 이렇게 빅히트를 하면서 다시 이제 드래곤볼이 또 이렇게 올라왔네. 일어나고 2003년부터는 완전판이 새로 나왔는데 이제 완전판이란 거는 보통 과거에 나왔던 작품 뭐 이제 다시 이제 서비스로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뭐 판매 순위나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야 되는데 이 완전판이 건당 50만 부 이상 팔리면서 나오기만 하면은 뭐 주간 순위에서 계속 판매 순위에서 1, 2위를 독식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꼭 몇 년 전에 조용필 씨가 돌아와갖고 차트에 올킬한 것처럼 대체 이거는 이 만화는 뭔데 그냥 있었던 게 다시 그냥 완전판으로 나왔는데 차트를 점령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붐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 매출과 인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신기해요. 지금 그렇게 옛날 거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봐도 재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아주 옛날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옛날 아닌가요? 이게 처음 나온 게 80년대인데. 촌스럽다라는 내용이 전혀, 그러니까 촌스럽다라는 어떤 생각이 전혀 안 들잖아요. 그런 건 안 들죠.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전혀 드래곤볼을 안 봐본 예를 들어 뭐 10살, 12살 이런 남자애가 처음에 보더라도 너무너무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일단 그림이 뭐 유행이나 취향을 타지 않고 자기만의 이렇게 확립이 돼 있는 데다가 이제 그런 부분이 일본에서도 이제 가장 크게 평가하는 부분이 물론 드래곤볼보다 매출이 훨씬 높은 캐릭터가 많이 있습니다. 뭐 포켓몬스터라든지 뭐 슈퍼마리오 사실 이렇게 엄청나죠. 게임으로 잘 나가는 제품들은 매출이 아예 차원이 달라요, 사실은. 만화책으로 조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드래곤볼이라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하면 일본에서도 되게 프랜차이즈처럼 길게 나오는 작품들은 많잖아요. 건담도 있고 뭐 전대물들도 있고 70년대 나오던 건담이 지금도 나오고 뭐 도라에몽 이런 것도 계속 되는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저도 지금 제 조카가 건담을 좋아해요. 근데 저희 조카가 보는 건담은 제가 모르는 건담이에요. 제가 아는 건담은 아무로가 나오고 샤아가 나오고 이제 소위 말하는 우주세기 건담을 전 좋아하는데 조카는 지금 그 뭐죠? 그 건담 열혈 파이터 G G.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건담 기체니까 알지만 전 거기 나오는 주인공 이름도 모르고 같은 건담을 보지만 전 그 건담 완전 다른 건담이에요. 다르죠. 그리고 이름만 건담. 전대물도 아까 저희는 후레쉬맨에 열광하지만 지금 꼬마들은 파워레인저죠. 그렇죠. 파워레인저인데 지금 뭐 무슨 열차 뭐 이거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다이노포스하고 맞아요. 애 키우는 거 아니에요? 조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작품이지만 실제로 좋아하는 작품은 안에 들어가면 다른데 드래곤볼은 아빠랑 아들이 똑같은 선호가 똑같은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도 이런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 뭐 도라에몽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도 나오지만 부모들이 그걸 되게 재밌게 본다기보다는 아이들을 보여주는 그런 거로서 계속 캐릭터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드래곤볼은 어른도 재밌게 보고 지금 애들도 재밌게 보고 이런 식으로는 거의 처음. 그리고 뭐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게 짱구가 좀 비슷하게 가고 있긴 한데 짱구는 좀 극장판으로 좀 약간 감동적이고 여기서 어른도 재밌고 애들도 재밌는데 근데 짱구는 기본적인 뭐 매출 순위나 이런 게 드래곤볼 정도의 영향력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제 하는 정도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세대가 함께하는 어떤 컨텐츠라는 의미에서 드래곤볼이 갖고 있는 그 위상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좀 독보적인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까 그 촌스럽지 않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뭐 그럴 듯도 한 게 이게 출판 만화의 어떤 정점을 찍은 작품이라고 할까요? 전무후무한 어떤 그 최고의 어떤 완성도 같은 거를 어느 정도 갖춘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특히 액션으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젠 세대가 또 바뀌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웹툰으로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출판 만화는 이제 사양 산업이 된 지 오래고 그 한 매체에서 정점을 찍었던 작품이라면 완성된 그거라면 그렇죠. 뭐 언제 보더라도 촌스러움이 덜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한마디로 이제 고전이 된 거죠. 네. 정말 세대를 넘나드는.もう一度もっともっと強くなった地球をそして宇宙を守るために限界を極め戦い続けた戦士孫悟空が今旅立つ
早く戻ってこい悟空。みんなお前の帰りを待っているぞ。 아까 초반에 블로그에 이렇게 드래곤볼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들 순위 이렇게 뭐 올렸었다. 근데 손오공 거기 없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결국 1위는 누구였냐? 그러니까 제가 드래곤볼 단독만으로는 안 했었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했고 드래곤볼만 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애캐는 어렵네요. 반대로 드래곤볼은 일단은 손오공을 빼고 시작을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베지터인 것 같아요. 나왔을 때 제일 반가운 캐릭터 손오공 외에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근데 뭐 큰 의미는 없이 이제 뭐 누가 더 이런 건 없고 사실은 그 모든 캐릭터들이 다 자기 역할이 있고 그 맞아. 구성에서 즐거운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를 그냥 재밌게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강 기자님은요? 최애캐 누군가요? 저는 어렸을 때는 피콜로였는데 뭐 되게 고독하고 뭐 그런 악에서 선으로 돌아서 이런 복합적인 면 때문에 좋아했던 건 아니고. 그럼 이유가 뭔가요? 그때 단순히 되게 디자인적인 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더듬이? 네. 그리고 피콜로 관련해서는 뭐 이런 우스갯소리 있었잖아요. 뭐. 피콜로 더듬이. 근데 저는 그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의상이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이게 책 한 권이 있으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여러 번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 IQ 점프를 사면은 얇은 별책으로 이제 그때 그 드래곤볼 줬어요. 근데 그거 한 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나메크별에 이제 프리저한테 다 죽어갈 때 피콜로가 싹 나타나는. 이거를 정말 많이 봐가지고 아마 그런 뇌리 있는데. 근데 지금 물어본다면은 저는 손오공이에요. 왜냐하면은 저는 뭐 이런 어떤 순진무구, 단순무식 이런 캐릭터를 소년 만화의 어떤 주인공으로 삼은 이유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위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슬램덩크에서는 당연히 강백호고, 뭐 헌터 바이 헌터에서는 당연히 곤이고, 뭐 원피스에서는 당연히 루피고, 주인공의 자격이 있다. 그런 그냥 뭐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나만 따라와. 내 동료가 되라. 뭐 이런 그런 거에 굉장히 큰 감화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손오공이에요. 최 PD는 어때요? 저는 드래곤볼의 진 주인공이 프랭크스는 좀 선덕선덕한 거고 그러니까 드래곤볼의 진 주인공은 진짜 손오공이 아니면 안 되는 작품이 바로 드래곤볼이고 드래곤볼이 곧 손오공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거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그 드래곤볼 슈퍼 나온 거 봤거든요. 근데 그 베지터가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고 막 그 옛날 모습과 비교했을 때 가족들도 되게 많이 위하면서 좀 개그 캐릭터가 됐어요. 거기서는 좋더라고요. 그 베지터를 저는 꼽고 싶어요. 베지터가 2표나 나왔나요? CPD는요? 저는 아까 전에 사탄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었는데 사실 뭐 영순이는 손오공이에요. 영순이는 손오공이고 그냥 손오공 빼놓고 생각하자면 사탄을 그냥 꼽고 싶은 건데 재밌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광대 같은 인물이고 재밌고 세계 최강자의 이미지를 연기하는 어떤 배우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저런 장면 같은 게 굉장히 귀여웠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마인부랑 나중에 같이 살잖아요. 사탄이. 그런데 천하제일 무술 대회에서 우승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무상가 조세이샤의 챔피언이 났대. スーパーチャンピオンの私と戦い負け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例によって他の挑戦者とやるときは思いっきり力を抜いてくださいよ。あんまり強すぎちゃうと次から挑戦者がいなくなっちゃいますからね。わかった。 마인부한테 야 네가 적들을 다 물리치고 결승에서 나랑 붙으면 그때 나한테 져라. 그런 맞아요. 지시를 내리는 장면 같은 게 나오죠. 부탁, 근데 빌죠. 아무튼 그 최고의 생물이었던 가장 강한 생물이었던 마인부를 그런 식으로 사랑으로 기다릴 수 있는 남자. 이상한 쪽으로 의미를 부여하니까 자신을 버리고 세계 최강의 전사로 제대로 연기를 하면서 세계 평화를 지킬 줄 아는 그런 남자. 알겠습니다. 사탄. 네, 좋습니다. 이렇게 드래곤볼은 끝났지만 사실 드래곤볼이 또 정사로 분류되는
다른 시리즈들도 있잖아요. 네네. 은하페트롤 자코도 있고 신과신, 부활 F 그리고 슈퍼까지 있는데 네. 자코 같은 경우에 이제 프리퀄이라고 할 수 있죠. 프리퀄이라고 할 수 있죠. 재밌어요, 굉장히. 다들 보셨나요? 네, 뭐 저는 봤고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네. 저도 이거 방송하기 직전에 보고 왔어요. 못 구해갖고 못 봤어요. 겨우 봤는데 앞에 내용은 사실 그냥 이게 왜 프리퀄인가 싶은데 마지막에 이래서 프리퀄이구나 라는 게 느닷없이 한 방 때리는 게 있죠. 아, 네. 그래요? 나 봐야겠다. 그러니까 못 구했어. 이게 책을. 굉장히 이거 지금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너무 그래요? 드래곤볼에 대해서 말하는 말하지 마. 이제 뭐 누구나 아는 거기 때문에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자코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조금 약간 약간 좀 이건 범죄 아닌가라는 생각. 그거까지는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뭐 말하지 마. 여주인공 이름이 타이츠라는. 그건 아까 부르마 언니 나오는 거는 뭐 많이 알려진 부르마 사실이니까. 언니도 나오고 손오공 아빠 엄마 얘기도 버독이랑 나오고. 뭐 나오는. 그래요. 많이 나와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저와 함께 이제 앞으로 은하페트롤 자코를 즐겁게 보는 걸로. 그리고 신과신 그리고 부활의 F 또 살짝만 소개 부탁드려요. 일단은 이제 신가신이 이제 2013년도에 이제 18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 드래곤볼 프로젝트로 극장판이 이제 준비가 됐죠. 네. 원래 이제 토리야마 아키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작자로서 그 외에 미디어믹스 작품에 거의 참여를 하지 않는 걸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들에 따라가고 굉장히 깊게 개입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 전에 좀 드래곤볼의 흑역사라고 불리는 이제 드래곤볼 에볼루션이라고 하는 헐리우드 영화가 있었죠. We have to find the Dragon Balls before the eclipse. Let's go. We'll go, but we go together. Cool. 드래곤볼 에볼루션 20세기 폭스사가 제작한 드래곤볼 팬들의 악몽. 심지어 한 팬은 드래곤볼을 전부 모아서 이 영화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싶다며 학을 뗐다. 뭐, 난 그때 누구보다 빨리 봤거든요. 기자 시사회 가서. 저랑 같이 보셨나봐요. 네, 그래서 계셨어요? 네. 그게 보통 개봉 전날 하진 않거든요. 근데 훨씬 개봉 더 빨리 바로 하죠. 그런데 바로 전날 하더라고요. 그건 그랬어요. 왜 그때 너무 충격적이어서.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아주 대단했어요. 소문이 안 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개봉을 하고 당시에는 이제 토리야마 아키라가 그래도 덕담을 해줬어요. 다른 이제 또 다른 드래곤볼을 마음껏 즐겨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그렇게 사실 무심한 편인 토리야마 아키라도 마음에 상처가 좀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또 이제 토리야마 아키라는 너무 오랫동안 닥터 슬럼프랑 드래곤볼까지 장기 연재를 하면서 너무 지친 상태에서 연재를 끝냈기 때문에 그 연재 종료한 직후 인터뷰들을 보면 좀 드래곤볼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걸 떠나서 완전히 무슨 진짜 애증에 무슨 그런 걸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인터뷰들도 있었어요. 이제 드디어 해방됐다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토리야마 아키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자식인데 그렇죠. 자기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애정이 어느 정도 당연히 회복이 되고 뭐 이제 이러는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제 에볼루션이 개봉을 하고 했을 때도 뭐 시나리오나 이런 게 넘어왔을 때 이제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그래서 좀 몇몇 부분을 수정하고 싶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는데 그 헐리우드 쪽에서 그 부분을 아예 그냥 반영을 안 하고 묵살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토리야마 아키라가 사실 그때 그 영화는 드래곤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구나. 네네. 그게 이제 신가신 개봉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근데 이제 반대로 그래서 신가신이라는 작품 프로젝트가 되고 애니메이션 제작진 입장에서는 토리야마 아키라가 참여를 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는 하지 않고 자기네 자체적 브랜드로 드래곤볼을 좀 다시 이제 요즘 이제 미디어 믹스도 잘 나가니까 이런 식의 극장판 또 하나 만들어서 이래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처음 기획안에서는 신가신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 초사연 갓 50도 굉장히 좀 마초적인 캐릭터의 변신이 예정돼 있었고 막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본 신가신과는 좀 다른 약간 다크한 느낌이 좀 많이 가미된 이제 그런 스토리였다고 하는데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토리야마 아키라한테 이제 어떤 형식적인 감수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걸 이제 보냈는데 토리야마 아키라가 보고서 자기가 몇 군데만 수정을 해도 되겠냐 그동안 하지 않던 어떤 그런 의견을 보였고 근데 실제로 조금 수정을 한 게 아니라 나중에 토리야마 아키라가 원 시나리오 작가에게
사실 굉장히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완전히 작품을 그러니까 신가신에 나오는 비두스라고 하는 타겟인가 손오공이 대결을 한다라는 기본 설정만 빼고는 다 바뀐 거예요, 작품이 아예. 그래서 토리야마 아키라가 원작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세계관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이 작품 자체로 하나로 이제 완결성이 있는 작품이 아니라 앞으로 그 뒤로 세계관을 완전히 확 넓혀버려서 얼마든지 뒷얘기가 더 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토리야마 아키라가 이제 수정본을 이제 넘겨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신가신이 개봉을 했고, 그러니까 좀 전반적인 분위기가 약간 올스타전 같은 느낌. 굉장히 이제 스토리가 하드하거나 이러진 않고 처음에 이제 추억의 캐릭터들 다 나와서 이제 파티하다가 맞아요. 네, 악당 같지도 않은 그냥 비루스 그냥 개구쟁이 또 나와서 대결하는데 또 50은 그냥 졌다고 항복하고 끝나고 근데 비루스는 나쁜 놈도 아니고 그래서 그 자체로만 보면 사람들이 좀 실망한 사람들이 사실은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 그거에 반면 이 신가신이 하나의 극장판이 아니라 새로운 만화책 1권이다라고 보면 굉장히 훌륭한 프롤로그인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올 내용이 너무 무궁무진하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흥행을 완전히 크게 성공을 했고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얻으면서 이번에 이제 부활의 F까지 해서 이제는 아예 토리야마 아키라가 직접 각본을 아예 쓰는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만화책 이후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인부호 편이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10년 후 해갖고 에필로그가 나오잖아요. 그 10년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 그래서 토리야마 아키라가 과연 그 10년 후까지도 그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우선 신가신과 부활의 F는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로 해서 지금 이제 정사의 영역에 들어간 거고 이제 드래곤볼 슈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드래곤볼 만화책 원작을 가지고 드래곤볼 Z라는 만화책과 내용이 똑같은 애니메이션이 나왔듯이 지금은 둘 다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극장판 드래곤볼은 원작 현재 나오는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드라마로 재구성해서 나오는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 드래곤볼 슈퍼. 그래서 스토리 라인은 신가신 부활의 F랑 같은데 중간중간 내용이나 결말부 또 어떤 캐릭터들의 역할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돼서 이제 계속 이제 다음 시리즈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요 슈퍼에도 참여하신 거죠? 토리야마. 슈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원안이라든지 이제 큰 줄기에 이제 어떻게 스토리가 진행돼야 된다라는 거는 토리야마 아키라가 정하고 있는 수준인 것 같고요. 대신에 직접 각본을 쓰거나 이제 제작 전반에 참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지금 현재 드래곤볼 슈퍼가 극장판 부활의 F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랑 겹치는 이야기가. 그럼 이제 요게 끝나면 그 뒷내용이 나올 텐데 반대로 그 뒷내용들이 합쳐진 극장판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 그래서 극장판으로 정사 개념으로 가고 이제 드래곤볼 슈퍼는 그 정사를 좀 풀어서 꼭 원작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옛날 그 만화책과 애니메이션 관계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나오는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슈퍼 보셨어요, 두 분? 저는 소문만 들었어요. 저는 조금 봤어요. 그 해외에서 서명 운동까지 했다면서. 저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느 인터넷에서 봤는데 슈퍼 그냥 캡처한 거 그리고 해외 어떤 덕후가 다시 재보정해갖고 올린 거. 작화가 너무 떨어져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렇게 눈, 코, 입 이렇게 그냥 그려놨더라고요. 심한 것 같아. 지금 굉장히 이례적으로 일본 언론에서도 계속 사실 퀄리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좀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이제 그 최악을 찍었던 상황을 벗어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수준의 이제 작화는 다시 접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솔직히 요즘 애니메이션 퀄리티에 비교하면 좀 떨어지는 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토에이라는 제작사가 워낙에 크고 또 반대로 여러 작품을 좀 저예산으로 만드는데 치중하는 그런 식으로 좀 기업이 바뀌다 보니까 참 예전에 은하철도구를 만들었던 제작사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요즘은 이제 너무 좀 약간 좀 상업적으로 가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도 물론 그쪽도 이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드래곤볼 이번 부활의 극장판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을 한 게 관객의 절반이 12세 미만의 초등학생이었대요. 새로운 애들이 그렇죠. 유입이 되는 완전히 거네요. 이제 또 새로 유입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원피스나 나루토 같은 작품들도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 뭐 7세 미만 아이들에게 당연히 거기는 뭐 도라에몽이나 호빵맨이나 그런데
뭐 물론 드래곤볼이 그 아이들에게 1등은 아닌데 본다는 5위권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 일본을 가면 일본에도 토이저러스가 있거든요. 그럼 유아용 상품이 있는데 그 코너에 드래곤볼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세대까지도 이제 커버가 되는 장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드래곤볼 슈퍼는 지금 그러니까 거의 유아에 가까운 유년기 아이들까지 커버를 하기 위해서 작품 자체가 좀 저연령층에 맞는 스토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쪽은 또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은 아닌데 하지만 역시 이거를 계속 오랫동안 봐왔던 팬 입장에서는 올드 팬 입장에서 예, 우리의 좀 퀄리티도 맞춰주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죠. 그렇게 유아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그림을 좀 더 잘 그릴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건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본인들 얘기는 결국 제작비 절감라는 거죠. 이제 안타깝네요. 근데 하도 이제 서명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의 드래곤볼이 이럴 리 없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아, 끝이 약간 좀 씁쓸하네요, 지금. 네, 마무리할 단계인데. 그러니까. 그 전에 좀 재미있는 얘기 같은 거 개인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얘기도 있다고 들었는데, 뭐 드래곤볼을 둘러싼 각종 비하인드 스토리. 뭐 사실은 이제 인터넷에서 접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 글 최초의 출처가 제가 아는 이제 후배이기도 한데 그 원작자의 이제 토리야마 아키라 관련된 루머라든지 이제 도시전설처럼 토리야마 아키라가 이제 뭐 작품을 이렇게 그렸는데도 인기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정리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중에 보면 토리야마 아키라가 이제 뭐 자기 소유의 섬이 있다, 라든지 그 정도 벌었으면 있을 법도 할 느낌인데. 네, 뭐 재산 규모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뭐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그리고 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집 앞에 고속도로를 그 나고야시에서 토리야마 아키라가 이제 워낙에 재산이 많고 세금을 많이 내니까 토리야마 아키라 편하라고 그쪽으로 뭐 도로를 내줬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루머고요. 그리고 토리야마 아키라가 밑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것도 일부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인부호 편 당시고 또 아마 보시면 마인부호 편이 전체적으로 좀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사실 그때 토리야마 아키라의 스케줄이 굉장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드래곤 퀘스트의 캐릭터 디자인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자동차 컨셉카 디자인 의뢰가 들어와서 그 작업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아는 지인이 그 이제 밀리터리 회사 그 피규어를 만드는데 그래서 그 이제 밀리터리 그 디자인도 해주고 있었고 그 와중에서 주간 연재를 했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정도까지 가면 보통 현재 작가들은 휴재를 해요. 그 작품을 잠깐 중단을 하고 이 일에 좀 매진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래라 토가시 그렇죠. 그렇죠. 근데 토리야마 아키라는 그냥 동시에 그걸 다 같이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부족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펑크를 내지 않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럴 때 밑그림을 생략하고 그렸던 원고들도 일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거는 원화전에 갔을 때 물론 저는 이제 그걸 식별할 능력이 안 되는데 제 주변에 이제 만화가들도 많이 있고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봤는데 그 친구들이 하긴 해주더라고. 아, 이거는 밑그림 안 그렸네. 그러니까 그 왜냐면 원화 원고니까 그게 있거든요. 바로 그린 것들니까 그런 게 일부 있어요. 일부 있는데 드래곤볼을 좋아하는 팬들은 그거를 자랑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래도 이렇게 잘 그린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 선수는 노력을 안 해도 이렇게 잘해. 라는 게 이제 팬의 어떤 부심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토리야마 아키라를 오히려 팬들이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전설을 만들어준 거죠. 그랬는데 그게 반대로 뭐 드래곤볼에 큰 관심이 없거나 하는 사람들에게는 토리야마 아키라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좀 불성실하다는 느낌이 했는데 하지만 마치 이게 선동열이 술 마시고 다음날 등판했는데 방송했다 그런 것 같은. 재수없어. 이게 정말 토리야마 아키라가 뭐 정말로 이렇게 불성실하거나 게으른 사람이었다면 15년 동안 그런 살인적인 주간 연재를 단 한 번의 펑크도 없이 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토리야마 아키라라는 원작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경외심이라든지 다 이제 그 만화책을 보고 자라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존경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크지 않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화책을 건너뛰고 뭐 애니메이션이나 웹툰 이런 거를 이제 먼저 보고 만화책을 나중에 이게 그 드래곤볼 애니메이션의 원작이었어 하고 이제 만화책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아까 뭐 이래라 토가시 뭐 말씀하셨는데 토가시 아니 뭐 콘티를 싣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양반 중에 양반이네요. 내 콘티라도 그려줬으면 좋겠어. 저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 누구한테 이양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제. 그래요? 네. 안 돼. 더 그릴 이유가 없어. 나도 돈 그렇게 많은 게임이나 다 죽겠다. 그냥 보면 토가시도 좀 상당 부분은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이제 너무 확인되지 않은 루머로 그러니까 연재 중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연재를 성실하게 하지 않는 거는 뭐 프로니까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이유로 지목되는 것들 중에 상당수가 루머라서 게임하러 갔다라던가. 그렇죠. 근데 그런데 그게 너무 사실처럼 너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좀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그렇겠다. 아이고 그 정도 돈 벌면 뭐 그렇죠. 스트레스 받을만 한데 또 부인이 또 세일러문 작가시잖아요. 그리고 원래 그분이 타케우치 나오코 부모님이 보석점을 운영하는 금수저 만화가 세일러문 악당 이름을 광물에서 많이 따온 것도 이 때문. 무슨 나온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분 집안이 원래 되게 저는 부자라고 알고 있어요. 되게 부잣집 딸이라고. 자, 이렇게 장장 3회에 걸쳐 드래곤볼을 짚어봤는데 저희가 이제 매번 끝날 때마다 습덕지수를 매기잖아요. 매번이라고 하긴 그렇고 한 번 했어요. 한 번 몰아서 했죠. 딸랑 한 번. 몰아서 했어요. 예. 드래곤볼의 습덕지수 매겨봐요. 습덕지수 테일러님을 위해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뭐 작품이 되게 훌륭하다 뭐 이런 뭐 예술적인 관점이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덕질을 권장하는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 몇 점을 줄 것이냐 덕질 권장에 대해서 10점 만점으로 매기고 있어서 10덕 지수거든요. 네. 그러면 10점이 만점인 거죠? 그렇죠. 드래곤볼 10덕 지수 몇 점 주실 건가요? 아니 너무 물어보나 마나. 그러니까요. 네. 이건 저분한테는 굳이 안 여쭤봐도 돼요. 저번에도 우리 안 그래도 여쭤봤던 이유도 뭐 있을 수도 있고 저는 하니까. 지금 듣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 다른 의미의 질문이었으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팬덤을 가질 수 있는 요소로 몇 점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한 10점 중에 한 6, 7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반대로 그냥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기준의 10덕 지수라고 하면 10점을 주고 싶은 게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드래곤볼은 좋아한다라고 해도 사람들에게 이상한 느낌을 주지 않아요. 드래곤볼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작품의 팬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그 자체로도 뭐 그런 거 좋아해. 러브라이브 좋아해. 뭐 러브라이브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물론 워낙에 저희도 워낙에 이제 대단한 지금 팬덤을 형성하는 작품. 그러니까 러브라이브 같이 가열된 팬덤을 누릴 수 있는 작품은 아니죠 드래곤볼. 대신에 그쵸. 드래곤볼을 이렇게 많이 좋아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거부감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진입 장벽이 낮은 읽고 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회사 회식에서 사장님 앞에서 드래곤볼 주제가를 불러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재밌어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슬램덩크 주제가 같은 거 불러도 괜찮잖아요. 네. 왜냐면은 다 들어걸고 알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이게 경수 좋아하는 거잖아. 이러면서 또 심지어는 뭐 부장님은 경수야 이번에 안 불러봐 막 이러면서 그때 불렀던 거 불러봐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은 인문학이 인문학이 좋다. 강 기자님은요? 제가 그때 스타워즈를 8점 줬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러브라이브는 5점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기억하는데. 네,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드래곤볼은 9점. 9점. 네. 10은 나중에 좀 양보를 해야 될 것 같고 9점을 준 이유는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이렇게 주위에 좀 반응이 어떠냐 했는데 심지어 제가 이제 여자친구한테도 이런 방송을 내가 했어. 한데 뭐 했냐. 러브라이브 안 들어. 스타워즈 안 들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자친구인데? 네, 안 들어요. 들어주세요. 모른대. 그래서. 근데 드래곤볼이면은 조금 괜찮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좀 진입장벽도 낮고,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안 봤을 것 같은데, 이제 봐도 참 재밌잖아요. 그쵸. 그리고 보고 어떤 다른 또 콘텐츠, 좀 확산되는 뭐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만한 여지도 굉장히 많고 또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고 그래서 저는 9점을 매겨봤습니다. 스피디는 어떤가요? 저는 스타워즈 10점 줬잖아요. 네, 러브라이브 몇 점 줬더라? 러브라이브 8점 줬어요. 8점 줬어요? 10점 주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8점 줬어요. 네. 제가 10점 줬나? 기억이 안 난다. 몇 점 줬는지. 그때 스타워즈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사실 드래곤볼도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을 만한 작품이에요. 아이고. 네. 다 기준. 그래서 9점. 9점? 네, 9점. 이유는? 뭐 이유가 필요한가요? 사실 드래곤볼에 9점 주는 게. 그냥 스타워즈보다 점수가 낮은 이유는 그냥 스타워즈보다는 조금 전 세계적인 팬덤의 규모 자체는 조금 적고 규모 자체가 그리고 뭐랄까요? 드래곤볼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드래곤볼은 그 어떤 확장 세계가 조금 작아요. 작품 파생된 작품 자체가 뭐 스타워즈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 정본 만화책만 보더라도 충분한 점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 즐길거리가 다른 것보다는 조금 적어서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간 뭐 대중적으로는 확실히 더욱 유리한 점이 있죠. 근데 별로 그런 이유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9점 드릴게요. 어쨌든 9점. 네. 사실 근데 스타워즈보다 저는 드래곤볼이 더 좋아합니다. 뭡니까? 저는 더 좋아하는데 그냥 뭐 즐길거리의 정도, 양 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네, 그렇다는 거죠. 객관적이시군요. 저는 진짜 10점 만점에 정말 10점이에요. 늘 10점인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스타워즈 8점 줬잖아. 그래요? 근데 10점인 이유가 일단 저는 드래곤볼 때문에 제 유년기가 너무 즐거웠고 뭐 오빠들이랑 에너지 파 쏘면서 노는 그리고 이게 10점인 이유가 뭐 여기는 다 미혼인데 나중에 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아이가 지금 제가 어릴 때 봤던 것처럼 드래곤볼을 너무 재밌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엄마랑 딸 혹은 엄마랑 아들이 같이 드래곤볼 얘기하면서 너무 즐거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작품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슷한 얘기 많지가 않아요. 정말 위아더 월드? 네, 저는 앞으로 그런 삶을 꿈꿔서 아기가 이렇게 생기면은 같이 뭐. 조기 교육을 시키시는 그러니까. 덕질을 조기 교육을 시켜? 갖고, 그런 걸 너무 기대할 수 있는 작품이라서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나도 올릴까? 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좀 미안하게 거의 언급하지 못했던 드래곤볼 GT. 라는 작품도 있고 완성도에서 조금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그 GT 마지막 편에 나오는 전 굉장히 충격이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마지막 장면에 대사가 그거잖아요. 오공이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전 그거를 보면서 참 팬이었기도 하지만 솔직히 손오공이라는 캐릭터는 하나의 그냥 만화 캐릭터일 뿐인데 한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 살아있는 사람도 아닌데 어떤 저런 헌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오글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 공감되잖아요. 그 말이 나오면서 그 애니메이션으로 어렸을 때 손오공부터 성장까지가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쭉 나오면서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뭔가 울컥할 수 있는 그런 걸 줬다는 거. 왜냐면 내 어린 시절부터 그거를 회상하게 하니까. 하지만 그 세계 사람들은 사탄을 기억한다는 거죠. 결론은 미스터 사탄인 걸로. 이렇게 드래곤볼 마무리할 시점에서 테일러님 저희와 함께한 3주간의 시간 어떠셨나요? 그건 정말 즐거웠고요. 이렇게 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너무 했던 얘기 그동안 계속 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진부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했던 얘기 또 하면 피곤하지 않았을까. 제 이제 주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형 또 그 얘기하셨군요라고는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학교 선생님들은 같은 이야기를 몇십 년 동안도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즐거워할 때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즐겁고 그래서 굉장히 중독성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물론 드래곤볼을 가장 좋아하고 알지만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뭐 다른 또 제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게 있을 테일러라든가. 때 그렇죠. 테일러라든가 뭐 아다치 미스루라든가 뭐 마스모토 레이지도 좋고요. 했을 때 그때도 이런 자리가 또 만들어지면 또
북에 만날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편집을 또 기똥차게 해줘야겠네요. 저희가 정말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훈훈해. 자, 이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끝마치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참 시작한 지가 이제 10주 정도 됐어요. 그쵸. 야, 근데 아직까지는 득보입니다, 저희가. 네. 아직 갈 길이 멀고요. 누군가의 표현에 의하면 새싹인데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물, 양분 많이 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 카페에서, 네이버 카페에서 덕업상권 검색하셔서 들어오셔가지고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이들 가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메일 주소도 알려주실까요? 네, 렛츠덕업 @gmail.com letsduckup @gmail.com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뭐 청취자분들의 덕질 역사라던가 좋아하는 작품 뭐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방송에 대한 피드백을 주셔도 좋고 뭐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도 좋지만 또 본인의 얘기를 같이 나누는 차원에서 저희가 또 소개도 해드려요. 청취자분들은 뭐 이런 분들이 있고 이런 얘기가 있었다더라. 그러니까 많이 오셔서 그런 본인의 재미있는 얘기 이런 거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늘 하던 대로 구호를 외치면서 식상하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은 우리 테일러님께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제가 네, 늘 저희가 마지막 시간은 게스트들에게 민망한 거를 시키고 있어요. 네. 덕질 권장 프로젝트 덕업 상권 고생 많으셨습니다. 에네르기파를 쏘고 끝낼 걸 그랬네. これでドラゴンボールの話はおしまい。